주셨습니다. 주제는 창립 20주년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상호 총괄이사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굿트러스트의 이사 전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어가지고 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참석 전에 참석자 명단을 한번 쫙 봤었는데 너무 하늘 같은 또 대선배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이 어떤 또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발표를 또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았지만 올해 저희 회사가 창립 20주년 만에 드디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스토리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 하면 아마 좀 더 보람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기업을 아마 운영하시다 보면 분명히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이걸 어떻게 기회로 극복을 해야지만 그 회사가 더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멈추고 성장세가 더 끝이 나느냐, 그런데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섬유 패션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예전에 경남섬유라는 회사에서 신사복 원단 제조에서 제가 설계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업계와 비슷한 곳인 프라임텍스라는 회사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 회사에 온 지 11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2년 차가 되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2014년까지는 5명의 직원으로 해가지고 에이전트라고 하죠. 오더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셨고요. 저희 대표님이 2015년부터는 우리도 직접 원단 발주, 봉제 관리를 해가지고 회사를 또 키워보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왔던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그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들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표님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제가 스토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한 50분 동안 해라고 하셨는데 좀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 그리고 함께하는 굿트러스트, 그리고 향후 목표 및 마치는 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타깝게 금정구가 아니고요, 동구에 있습니다. 네, 자, 금정구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금정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직원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75명이 근무 중에 있고요. 예,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미주 유럽의 골프웨어 바이어들을 직접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다 제조를 다 합니다. 국내 원단, 국내 부자재, 국내 봉제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서울에 유명한 브랜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세아상여, 한세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해외 공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이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 순수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올해 1,0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었고요. 정말 꾸준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1,000만 불 수출의 탑,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5천만 불, 올해 저희가 12월 달에는 7천만 불 수출의 탑까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회사 상호가 굿트러스트, 약간 뭔가 뭐지? 우리 회사 맞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처음에 들어보시면요, 약간 금융회사 같잖아요, 맞죠? 좋은 신뢰, 돈과 관련 회사 같은데 오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가 유명하지 않을 때는 명함 드리면요, 우리 회사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회사 상호를 저희 대표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바로 좋은 신뢰죠. 이 좋은 신뢰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우리가 바이어와의 그런 품질에 대한 그런 신뢰적인 약속, 그리고 적절한 그런 가격이라든지 확실한 납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또 신뢰를 줘야 되는 기업이 되어야지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대표님이 가장 중시 여기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 약속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객하고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직원하고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래하고 있는 협력회사하고도 저희는 신뢰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업체분들한테 결제를 미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결제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기업이 다른 업체들이 돌아가야지 우리도 함께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영역 및 기타 인증인데요.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저희 대표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제 에이전트로 일을 하셨고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그때 안락동에 그 정말 조금 허름한 그 상가 건물에서 8명의 직원이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점점 노력을 하면서 올해 드디어 이제 1,000억이라는 매출까지를 조금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동구 초량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회사 사옥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고요. 지금 대부분 거의 5층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다 좀 근무를 하고 있고 계속 조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직원들의 좀 편의성을 위한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금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바이어 수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놀라실 건데요. 저희 바이어 수가 무려 80군데가 넘고요. 그리고 지금 잔잔한 신규 바이어들은 한 100군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직접 영업을 나서지 않아도 저희한테 찾아온 고객이 무려 1,400군데였습니다. 네, 물론 1,400군데의 고객사가 다 저희랑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정도로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은 이 저희가 바이어들이 저희를 찾게 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능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을 하고 있는 이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그만큼 잘 형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니까 그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하면 좋을까 서로 간의 인맥에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하다 보니 이 자연스럽게 그런 입소문이 타서 그래 대한민국에 굿 트러스트라는 곳 찾아가 봐야 되겠어 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400군데가 다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대략 한 연결이 되는 곳이 제가 봤을 때 한 5%, 50% 정도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퍼스트 오다가 되고 나면 사실은 세컨드, 서드 오다가 오면 좋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신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의류를 처음 하는 또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선적 수량 및 매출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제가 자료를 좀 마련했습니다. 2017년에 보시면 저희가 연간 29만 장 정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400만 장을 봉제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부산에 있는 봉제 공장, 특히 금정구에 있는 수많은 봉제 공장과 협력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8년 만에 무려 1200%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400만 장 생산했다라고 하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류회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도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왜 쉽지 않은지는 또 뒤에서 설명이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대표님이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국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500만 장까지 해봐야 않겠냐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우리 또 봉제업계 사실은 많이 영세하고 힘듭니다. 업계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정부 측에서도 힘을 조금 많이 실어주시고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영업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영업을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봉제를 할 곳이 없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축이지만 해외 생산도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사실 투트랙인 전략이 되겠죠. 저희는 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 경쟁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솔직히 아니 뭐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당연히 저희 경쟁이 안 됩니다. 기기 설계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신에 미주의 중고가로 판매되는 이상의 바이어만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가가 좀 높으면 바이어들이 그 제품의 단가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심하게 조금 거부감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고가 이하의 브랜드는 사실 저희가 영업이 불가합니다. 네, 미국에서 중고가라고 하면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으셨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20만 원 판매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 10만 원 정도면 고가의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요 정말 그 저렴한 옷을 많이 입습니다. 진짜 저가 바이들은요 2만 원, 3만 원 이렇습니다. 저희 그거 못 만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저가 바이오도 영업을 해서 해외 봉제로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투트랙 전략을 저희가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바이오 중에 만약에 너무 오다랑이 큰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바이오가 우리는 좀 더 저렴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싶어. 그럴 때 저희가 대책이 없으면 바이오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 국내 산업을 해외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은 추호도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도 사실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20주년 만에 드디어 1000억을 이제 넘어선 한 해가 되었고요. 2017년 대비해서는 대략 한 12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그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12월 12일에 무역의 날에 또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또 제품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다이마노라고 하죠. 우리 니트 소재입니다. 니트 소재로 해서 이제 보통 폴로 셔츠, 그리고 뭐 우리가 골프 입을 때 하는 상의류를 위주로 생산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팔티 아니면 커터집 아니면 후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직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고 있다. 저희가 미주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FTA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관세 혜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 힘든 부분이 있냐면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포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뽑은 실을 가지고 원단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국과 관세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관세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요, 바이어가 내는 겁니다. 바이어 측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관세 30%다 하면 바이어가 우리한테 받는 제품 단가에서 제품가에서 30%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저희는 무관세가 혜택이 있었죠.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체결되었던 그 FTA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그동안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여건 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국내에 실을 뽑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해외로 나갔습니다. 뭐 면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유명했던 경방, 뭐 동일방 다 베트남 다 빠졌고요. 지금 해봐야 뭐 3일 방지, 일신 방지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아는 효성 뭐 이 정도 큰 업체들만 남아있고, 예전에 우리가 TK 케미칼이라든지 다 대부분 현재 거의 폐업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원단인데, 저희가 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해외 브랜드 바이어들 밴더들과 우리가 승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 부분들을 각 원단업체, 원사업체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뭔가의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이거는 간단하게 뭐 저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원단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천연섬유, 화학섬유 뭐 이런 거 다 뭐 불문해가지고 모든 원단은 국내 소재,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다 창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바이오층에서 노미가 되는 부자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웬만하면 저희도 우리나라 부자재 업체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바이오한테 한번 또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웬만하면 우리나라 부자재를 좀 쓸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가 부산에 봉제 캐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40군데 정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인데도 부족해가지고 저희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봉제도 저희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는 500만 장, 600만 장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저희 거래처의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단 같은 경우 당연히 원사, 현지, 가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단 회사들이 뭐 추측이 되는 회사들이 아마 다 아시는 좀 경기도권, 뭐 대구권 좀 유명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재 역시 뭐 라벨이나 행택, 뭐 다양한 뭐 지퍼류 이런 부분들 다 많이 저희가 국내 업체들하고 좀 하고 있고요. 네, 봉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생산 한 2만 장 정도 생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에 한 대략 한 40군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 업계에 일을 했을 때 10년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부산에 봉제를 하는 업체가 있겠냐.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봉제 업체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10년 후에 과연 봉제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회사도 있으니까 항상 힘을 내주시고 다들 좀 함께 협력해가지고 또 잘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암 수출하다 보니까 이런 보딩 업체가 같이 또 연결이 또 많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성장한 그 스토리 좀 함께, 그리고 어떻게 또 위기를 또 극복했는지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저 ODM에 대한 개발을 투자에 대해 아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OEM과 ODM이라는 게 있겠지만, OEM은 저희가 지금 사실 OEM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어의 상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제조를 해주는 거죠. 디자인은 당연히 바이어 측에서 저희는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바이어들을 더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DM에 집중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ODM을 하기 위해서 사내에서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 직원이 모두 다 각자의 아이디어 성과를 내어가지고 성적이 좀 잘 나오고 하면요, 또 인센티브도 따로 또 제공도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최대한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제품, 원단 스타치북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매출 상위 10대 바이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2번이 아니라 뭐 거의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보낼 정도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오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올 때도 있고 진짜 길게는 2년 있다가 연락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 트러스트라는 업체는 우리가 꾸준하게 보내주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도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소스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매번 먼저 요청을 안 해도 주는 업체가 과연 얼마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바이어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업체라는 인식이 쌓이는 게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어가 수주가 너무 많죠. 많은데 대부분 바이어들이 스타트업입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이 창업 제가 뜻깊게 잘 봤고요. 너무 대표님들 이 젊으신 대표님들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제가 기원하면서 제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대부분의 그 바이어들이 스타트업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의류를 하나도 모르는 바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컬러를 맞추는 랩딥 과정이라든지 샘플을 하는 다양한 이런 과정들 이런 모든 교육을 저희가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어들 마케팅 능력만 있고 나는 자금이 조금 있는데 제조를 할 데가 없다 하는 바이어 그리고 특히 조금 소량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 아까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의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소량 일단은 재고입니다. 재고. 네. 재고가 정말 이게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재고 때문에라도 참 이게 어떻게 생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 바이어들이 재고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 전부터 에보큐라고 하죠. 최소 수량 생산량 200장이었습니다. 에보큐가 200장.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200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6개입니다. 최소 5개, 6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요. 처음 스타트 첫 번째 오더에 한해서는 100장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네들의 재고를 우리가 조금 줄여주겠다. 그래서 한번 팔아보고 잘 되었을 때 우리랑 함께 더 성장해 나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바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를 봤을 때에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좀 재미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볼륨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2020년 초겠습니다. 2019년 말에 그때 우리 코로나가 있었죠. 팬데믹.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도 2020년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그 오더 캔슬되고 중단되고 오더 제품 안 받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바이어들은요 갑자기 법정 관리 들어가 버리고 저희 돈도 못 받고 엄청 힘들어지겠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모든 회사가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봉제 공장을 돌아다니시다가 어떤 공장에 마스크를 만들고 있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마스크 해가지고 바이어들한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나라에서 KF94라든지 이런 필터가 있는 제품들은 수출이 금지였습니다. 법적으로. 오로지 면이나 폴리에스터로 제작된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해보자 하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나름 아이디어를 또 냈죠. 저희는 제품만 납품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바이어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고민을 조금 해서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우리 한 번씩 미국 영화 보면요. 나중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뭔가가 미국인들 제일 마지막에 성적이 팍 올라가면서 애국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 특징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써서 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마스크 쓰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성조기 로고를 붙여가지고 너네들 혹시 애국 마케팅 어때? 나라를 위해 쓰는 거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든 바이어한테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저 회사 중에 로백이라는 바이어가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가 정말 규모가 작은 바이어였는데 좀 인맥이 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폭스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일단 소리가 소리는 어차피 영어라서 네, 뭐 특별한 건 없긴 한데 저희 이 케빈이라는 이 그 당시에 그 파운더입니다. 창립자고요. 그 당시에 이 바이어가 약간 기부를 하는 방식처럼 뉴스에 나온 거예요. 본인들은 이걸로 수익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원가만 받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조기 마스크라 해가지고 결국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마진의 이익 없이 이 마스크를 고객한테 보내면서 자기들 홍보가 다 된 겁니다. 예,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 바이어가 원래 2017년에 저희 1년에 5,000장 오더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140만 장까지 갔습니다. 매출로 따지자면 350억 정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어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왜 필요할까? 바이어도 입장에서도 우리가 고객한테 판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이 브랜드를 입어야 되는 이유, 그에 대한 가치, 이게 엄청나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로백이라는 바이어가 저희랑 함께 성공한 스타트업의 엄청 좋은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1등 바이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례가 좀 보시면 또 재밌는 또 사례인데요. 이게 로백의 그 당시에 이 성조기 마스크 이후에 로백이 유명해지면서 또 로백 마스크도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따로 이제 마스크 판매 코너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바이어 온라인 사이트에. 그러면서 그 당시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보시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로백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전 세계에 한번 로백이라는 이 바이어가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와 성장을 하게 된 아주 재미난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코로나 때 위기를 기회로 이겨낸 또 좋은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이제 굿트러스트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바이어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아까 소량 생산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바이어가 원하는 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웬만하면 최대한 맞춰주기 위한 노력을 무조건 기울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납기, 그리고 또 이런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점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 같은 QC 품질 관리 직원이 8명이나 있거든요. 예, 저희는 파이널 검사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검사는 딱히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그러니까 봉제가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품질 관리하는 검사분들이 가서 그때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품질을, 그리고 모든 봉제 공장의 퀄리티의 상향 평준화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영업 직원들이 자신 있게 우리 제품을 영업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미난 또 사례이긴 한데요. 이것도 저희가 바이오를 위한 사실 엄청난 큰 약간 좀 이슈이긴 했습니다. 저희 저 대표님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아까 대표님들이 로백이라는 바이오의 오너다. 그러면 연간 140만 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싼데 봉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 옷 한 벌당 1,000원이라고 더 남겨 먹으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을까요? 그 금액이. 예.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수출 업체니까 환율 많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바이어가 140만 장이나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금 보시면 모베이라는 바이어가 작년 기준 40%의 비중이고요. 홀더니스라는 바이어 17%, 그리고 또 배드버디라는 바이어가 13%라서 거의 이 세 바이어만 해도 70%입니다. 매출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40만 장 올해를 치면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년에 9월달인가 그때 초에부터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표님 갑자기 10월달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바이어들한테 좀 단가를 좀 더 떨어뜨려줘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월부터 올렸던 그 소급해가지고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들 말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좀 기업이 사실은 조금 때가 됐을 때 돈 좀 벌지 않냐 했는데 대표님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바이어한테 더 좋은 단가를 줌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2만 원짜리 제품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1,1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랑 그 바이어 입장에서 달러로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 차익을 다 돌렸습니다. 바이어들한테. 그러다 보니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단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베트남이 생산하는 거랑 그 차이가 생각을 많이 안 나네. 그래서 저희랑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환율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 환차익까지 돌려주는 이런 벤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은 서로 더 좀 돈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잘 아시겠지만 4월달에 우리 그 트럼프 상호관세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FTA 무관세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상호관세는 추가로 내는 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관세를 그 당시에 25%가 그랬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당분간 잠깐 10%로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가 전체적으로 120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조금 간담회를 좀 개최를 해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없던 관세를 10%를 내게 되면 이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확률이 사실은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를 일부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현재 최선의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원단, 부자재, 봉제업체에서는 각각 한 3% 정도만 좀 당분간 상호관세 기간 동안에는 좀 협력을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가에서 한 관세 10% 중에서 한 2.5% 정도로 차지할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마진을 또 좀 깠습니다. 줄여가지고 저희 마진을 또 한 3.5%를 좀 줄여가지고 토탈 10% 중에 6%의 관세를 저희가 바이오 측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주는 이 벤더가 너무 고마운 거죠. 저희도 결국은 이 바이오를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호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883억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1,000억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또 우리 직원이 행복한 회사, 저희 대표님의 꿈입니다. 직장인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 부산에서 특히 또 우리가 근무를 해도 항상 회사를만 다녀도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대표님 꿈이십니다.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4년제 대학교 나온 그 직원들 기준해가지고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저희는 1년에 2번 연봉을 인상을 또 해주고 있고 분기별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당일 명절 휴가 때 상여금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을 만약에 근속을 하면 8년차 된 회사에서 5천만 원 정도 집 사라고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신 창업하신 모든 대표님들 나중에 그런 기업 될 수 있을 거라 반드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뭐 호캉스 복지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또 저희가 연봉에 10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따로 저희가 월 1만 원씩 네, 또 지원을 해가지고 따로 계약해서 최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는 직원과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협력업체가 또 행복해야 되겠죠. 네, 저희 대표님의 구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1년에 1회는 협력업체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서 한번 자리를 마련합니다. 보통 호텔이나 뷔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 보통 모이게 되면 저희 직원 포함해서 200에서 25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략 그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가 꼭 전해드리면서 함께 잘 되기 위한 좀 노력을 많이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히 신규 고용 창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저희 회사가 11명 정도였지만 저희가 매년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산대학교가 금정구에 있죠. 네, 부산대학교 직원들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근무하고 있고 부산에 금정구에 또 거주 중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대략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고 내년 또 상반기에도 저희가 또 상반기 공채로 해서 또 많은 인재들을 좀 뽑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또 부산의 인재들을 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당연히 또 회사가 또 잘 되고 하다 보면 또 기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부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략 한 8억 정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기부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또 사회에 또 기부를 또 하는 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향후 목표로 해서 좀 오늘의 좀 발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대략 500만 불 정도였지만 저희가 올해 드디어 7천만 불까지 성장을 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10%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10% 성장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100억일 때 10%하고 1000억일 때 10%는 완전 느낌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거의 100억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4년 후에 그것도 2029년 정도에는 저희가 1억 불을 꼭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 속에는 우리 부산의 기업들과 함께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영광만 보통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 잘 되고 있구나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도 많은 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협업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마치는 글인데요. 오늘 제가 그 강의 겸 발표 맞긴 했지만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적어 보았습니다. 네, 한번 이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사실 발표의 좀 개념이 좀 끝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많이 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야지만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은 회사가 있어야지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순환되는 이 사이클이 형성되어야지만 저는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회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저도 잠깐 이 사업 아닌 사업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네. 내 마음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차장으로 입사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사까지 제가 승진을 했지만
차장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대표님의 마음이 제가 너무 제가 와닿는 거예요. 네, 돈 한 푼 쓰는 것도 너무 아깝고 힘들다는 거, 직원한테 월급 하나 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표님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잘 또 지내왔던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분명 사업에서 성공의 3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인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인연이 따라올 수 자체가 없습니다. 예,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인연이 되고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운이 따라오게 되면 같이 함께 저는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깎아먹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타인이 잘하는 거, 다른 회사가 잘하는 거를 서로 우리가 더 잘하는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는지를 지금 해야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섬유 패션업 사회는 점점 어려운 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오신 또 특히 창업하신 이 대표님들 10년 후에 여기서 한번 꼭 이 성공 스토리로 꼭 한번 발표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제가 좀 기원하면서 오늘의 발표 자리를 좀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님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창업기업들도 굿트러스트처럼 정말 멋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 금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